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리그 먼저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기 대구 대 제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제주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는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을 놓고 봤었을 땐 제주가 분명히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구가 정배당을 받았고 대구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구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 이제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홈 관중들의 이런 버프가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었을 때 대구가 이 제주를 뚫어내기에는 공격력이 좀 너무 좋지 않고 에드가 결국엔 정승원 선수가 또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수비적인 불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또 자와다 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런 제공권에 있어서는 제주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대구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제주의 승보다는 배당이 일단 너무나도 낮은 배당으로 대구가 책정이 됐고 그리고 대구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제주 역시 좀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이런 자와다 선수도 그렇고 주민규 선수도 그렇고요. 많은 득점을 해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경기는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대0의 무승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가 수비적으로 좋진 않지만 제주 역시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대구의 공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핸디캡 패배, 제주의 풀앤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광주 대 전북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전북이 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패 쪽으로 전북 사이드를 좀 가리키고는 있는데 광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유망주 또 엄지성 선수도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펠리페가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광주 쪽도 약간은 끌리긴 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이 광주가 홈일 때는 최근에 전북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한 경기를 덜 쉬고 이제 경기에 치룬다는 점과 이 전북은 김보경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지난 시즌처럼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의 수비를 봤을 때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한 부분들은 전북의 구스타보나 일류첸코의 뚝배기로 한번 득점을 꾸역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광주의 광주의 패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배지만 저는 오버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더 쪽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전북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을 봤었을 때 하지만 저는 이 전북이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후반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또 좋은 전북이라서 많은 득점 오히려 저는 이 경기는 좀 체력적인 우위도 가지고 있는 전북이라서 좀 대승을 할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좀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 좀 대승을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울산이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죠. 그리고 배트맨에서는 조금 절삭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울산은 어쨌든 공격수가 이 김지원과 힌터제요가 부상이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지금 공격진에서 또 팔라시오스 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체로 용병 선수들이 좀 투입이 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포항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변이라면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이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포항의 승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 다 좀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좀 언더 쪽도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울산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 역시 하창래가 없기 때문에 입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포항도 수비적으로는 하창래가 중심을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두 팀의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이 경기는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포항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FC서울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FC서울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천이 지금 서울 상대로 맞대결에서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3연승을 하기에는 인천의 선수진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서울의 선수진 역시 좀 보강이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의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 상대로는 저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인천이 압박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서울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 경기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인천의 홈에서의 경기일지라도 경인 더비 인천 상대로 서울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패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점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그냥 FC서울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역배로 좀 오버 쪽도 좀 의외로 좀 이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좀 위험적으로 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언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두 팀 다 뭐 공격에서의 인천은 어쨌든 무고사가 또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고 FC서울도 이 박주영 선수가 지난 경기 그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 쪽으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가 FC서울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마인승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디캡 무승부 정도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점 차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부터는 라리가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카디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라베스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사실 알라베스가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디스도 또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보다는.
그래서 이 경기를 사실 무승부에 조금 더 경기력을 봤을 때 무승부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배당적으로도 좀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 그리고 알라베스가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배당적인 확률을 조금 더 참고해서 경기력은 무승부지만 알라베스의 승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뭐 결정력이 답이 없죠. 그래서 알라베스는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 팀이지만 결정력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에서의 특색이 그렇게 크지는 세트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팀인데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 언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네, 무승부 쪽으로 1점 차에 좀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 알라베스의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역습으로 한 골 넣고 그리고 좀 잠그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엘체의 경기고요. 네, 이 경기는 사실 뭐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은 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레알이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챔피언스 리그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엘체 상대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고, 그리고 레알이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3연속 무승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한 지금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로 가기 위해 가는 상황에서 좀 이 경기 승리하고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게 레알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모스가 부상자 명단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벤제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약간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주요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고 레알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오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알이 좀 대승할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엘체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고, 레알의 벤제마가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득점을 할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오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도 약간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레알의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레알이 전반전에 득점만 한다면 무난하게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6번 경기부터는 네,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 경기부터는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약간 끌리긴 합니다. 오사수나가 좀 강팀 상대로는 좀 잘 비비는데 이렇게 하위권 팀을 만났을 때 좀 허덕이는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도 조금 이변을 좀 가리키고 있긴 해서 무승부도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사수나와 바이돌리드의 이런 경기력과 바이돌리드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점, 오사수나는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승리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돌리드의 수비를 봤을 때 제공권에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은 이 오사수나의 세트피스에서의 23번 에르난데스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바이돌리드가 뒷공간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공격진의 개인 능력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팀 다 공격력이 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의 1점차 승리로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없습니다. 과거 동일 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모두 일단 이 경기에서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타페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주전급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다음 주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이제 첼시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틀레티코의 승 쪽의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기에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무승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아틀레티코가 우세하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헤타페는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쿠쿠레아가 복귀하기 때문에 압박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아틀레티코가 로테이션을 돌리면 많은 득점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헤타페 역시 뭐 결정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언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대구의 언더, 2번은 광주의 패배, 3번은 포항의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인천의 패배, 5번은 알라베스의 언더, 6번은 레알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7번은 오사수나의 언더, 8번은 헤타페의 언더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주력 픽이고요. 첫 번째는 대구의 언더, 두 번째는 알라베스의 언더 이렇게 언더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배트맨에서는 이렇게 2.2배당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45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지만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봤고요. 첫 번째는 포항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인천의 언더, 세 번째는 헤타페의 언더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3.3배당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도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이 픽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높고 저도 소액으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따라오신다면 좀 소액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대구의 무승부, 두 번째는 포항의 승리, 세 번째는 헤타페의 무승부로 좀 27.8배당 좀 고배당 픽을 가져가 봤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역시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들 그리고 픽들 모두 공유를 좀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참고만 해주시는 부분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들에 대한 픽들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